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5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새 살림 차린다며 집 나갔던 엄마가 결혼 소식에 찾아온다며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한탕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사이다 먹인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살 때의 일이라 모두 기억은 안 나지만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나는 건 엄마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내 인생!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사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울었던 기억과 어느 날 엄마가 사라져서 친척집에서 눈치 보며 밥을 먹었던 기억뿐이었죠. 제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좀 크고 나서야 고모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셨는지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엄마가 이해되지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당시 자동차 정비 일을 하셨는데 얼마 뒤 제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소득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빚을 내서 카센터를 열었는데 그때가 불행의 시작이었네요. 카센터 장사는 안 되고 엄마는 집에서 돈 얘기를 하며 아빠와 자주 싸웠다는데 엄마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맨날 그릇을 던지면서 쌍욕이란 쌍욕은 다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바로 옆집에 살아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와서 저부터 챙겼다고 했는데 집에 와보면 제가 귀를 막고 울고 있었다네요. 아빠는 죄인처럼 엄마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셨고 집에 오면 엄마가 화만 내니 혼자 소주를 마시느라 급격하게 건강도 나빠지셨고 결국 카센터는 망했는데 돈 달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이사도 참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방까지 내려가서 아빠는 겨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었지만 엄마는 지긋지긋하다며 내 인생 살고 싶다는 말만 하다가 얼마 뒤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갔으니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고 친구들과 다른 삶이 너무나 싫어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 나가면 제가 어딜 가겠어요? 엄마를 원망하며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도 있었지만 미움이 너무 커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라는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했던 기억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늘 눈치 보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제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했고 가진 돈 하나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였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불안한 제 인생을 빨리 끝내고 그동안 가질 수 없었던 온전하고 평온한 그런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와 같은 가정환경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그래도 엄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엄마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저도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갈 수 있는지 말이죠. 남자친구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이해하라는 말은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불우한 제 가정환경을 다 알고도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는 그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나 봅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친구를 만나
불안한 제 인생이 차츰 편안해질 때 결혼을 결심했고 좋은 어머님도 만났으니까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모기는 보약이지. 여자한테 좋은 거래. 얼른 기운 차려야지. 아니, 이까짓 걸로 울긴 왜 울어? 너 설마 먹기 싫어서 그래? 아니요.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사고로 팔을 다쳐 수술했을 때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보약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남편 죽고 자식은 둘이나 되는데 아들이란 먹성은 얼마나 좋은지 밥 먹여놓으면 배고프다고 하니 뭐든 닥치는 대로 일했지. 나도 기댈 곳이 없었거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잖아. 딸 같은 며느리도 생기고. 제가 살아온 환경을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으시곤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하셨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다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직 결혼 전이지만 예비 시모는 딸이 있었다면 하고 싶었던 것들과 저와 하자고 하셨고, 저 역시 엄마가 있었다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예비 시모와 하고 싶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놀러 가면 어머님은 저만 따로 주방으로 부르셔서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본인이 안 드시고 맛있는 건 따로 놔뒀다가 저만 주셨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예쁜 공주옷도 사봤을 텐데 하시면서 어떤 날은 옷도 선물해 주셨고요. 좋은 거 사주면 뭐해. 나갔다 오면 여기저기 구멍 나 있고 맨날 뭘 묻혀오는데. 그래서 난 우리 아들한텐 시장 가면 싸고 질긴 추리닝 바지 사다가 입히고 그랬지. 서랍 열어보면 다 검은색 회색뿐이야. 그러니 지나가다 예쁜 공주옷 보면서 언제 저런 거 사보나 싶었는데 이제 해보네. 어때? 예쁘지? 네, 너무 예쁜데 왜 제 옷은 늘 백화점에서 사주세요. 저도 시장에서 옷 사주세요. 우리 지우는 귀티가 나서 비싸고 좋은 거 입어야 어울려. 아이고, 너무 예쁘네. 이러니 결혼 생각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결혼을 결심하고 고모께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독립하기 전까지 고모네서 살았기에 상견례 때도 당연히 고모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잊고 살았던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번호였고 누구지 싶어 받았는데 받아보니 엄마였어요.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야, 왜 존댓말을 해? 반말해도 돼. 잘 지냈어? 내 연락처 어떻게 알았냐고! 어릴 때 잠깐 살았던 친척 집에도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 엄마와는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낸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고 싶다며 제 연락처를 물어보니 알려줬다네요. 그런데 반가움보다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가 왔는데 엄마가 결혼식장에 가도 될까? 이 문자를 보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살림 차리겠다고 집 나가서 이제 나타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결혼식장에 오겠다고? 사람 맞아? 그때 내 나이가 고작 5살이었어. 그 어린이를 두고 어떻게 집 나갈 생각을 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줄 알아? 그거 알면 연락 못하지. 지우야, 엄마 얘기도 들어봐야지. 엄마도 편히 산 거 아니야. 정말이야. 듣기 싫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렇게 끊고는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엔 엄마가 회사 근처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미웠지만 그립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보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가 너무 필요할 땐 옆에 없어 놓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한다며 나타난 엄마를 보고 그리움과 미움이 뒤섞여 저도 모르게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날 집에 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엄마에게 제 결혼 소식과 연락처를 알려준 친척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도 지훈 널 낳아준 엄마인데 어떻게 그래. 거기까지 찾아간 것도 얼마나 용기를 냈냐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할 거야. 엄마도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왜 어린 널 두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나 들어보고 화를 내야지. 안 그래? 너를 위해서도 미움보다 용서하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니겠어? 친척분께 이런 얘기를 들으니 엄마에게 제가 폐륜을 저지르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도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이제 용서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회사 앞에서 너무 모진 말을 내뱉은 게 계속 마음에 걸렸고 엄마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해도 늦지 않았던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엄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도 아닌 엄마가 왜 그토록 저를 보려고 하는 건지 또 그 옛날 왜 자식 버리고 집을 나갔는지 얘기라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계속 미워하든 용서를 하든 엄마에게도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을 테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네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미안해. 나와줘서 고마워. 말씀해 보세요. 나 평생 너 못 잊고 살았어. 정말이야. 그런데 왜 버리고 갔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네 아빠가 남긴 빚이 상당했어. 그래도 같이 갚을 생각이었는데 매일 반복되는 심한 매질에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 잠깐만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요? 그래.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반대여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어려서 그때 뭘 몰랐을 거야. 나도 살아야 하니까 악도 써보고 물건도 던지고 했는데 여자가 남자 힘을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다들 내 욕했겠지. 내가 어떻게 산지는 내가 알지 쥐들이 어떻게 알아? 아무도 없을 때만 골라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패기 시작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매일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또 빌어야 폭력이 멈추더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너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어느 날 정말 짐을 싸서 너를 안고 새벽에 몰래 나가려는데 그때 네 아버지한테 들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맞았어. 심지어 아빠가 외도까지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때리면 맞고 어떻게든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여자를 데려와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엄마한테는 나가라고 했다는데 거기다 빚쟁이까지 몰려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결국 집을 나간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의 친척들이 엄마를 좋게 말해줄 리는 없을 거라면서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찾아왔으니 내치지는 말아달라고 이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모르는 일이 많았구나. 그래서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두고 나가야만 했구나 생각했죠. 처음엔 혼주속을 욕심내는 줄 알았는데 이날 엄마는 나 아무 욕심 없어. 정말이야. 그래도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뿐인데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 그리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 대신 상견례 날엔 내가 가서 인사드리면 안 될까?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는 어떤 분들인지
직접 보고 싶어서 그래. 정말이야. 힘들고 외로울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날 얘기만 듣고 집으로 바로 왔는데 얘기 후 헤어질 때 엄마가 건네준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아 혼났습니다. 그간 엄마도 많이 외롭고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친척집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고모 내려가서 지내게 되었을 때 엄마가 저를 보러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고모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떠는 분이라 저도 살면서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 저를 찾아왔던 게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 며칠 뒤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제 기억엔 없어요? 내가 현관에서 바로 돌려보냈지. 왜요? 저 보러 온 거라면서요.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보고 싶다고 찾아와? 그게 엄마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나 엄마가 찾아왔었나 싶어서. 난 또 뭐라고. 그나저나 상견례 날짜는 변동 없는 거지? 그럼요. 이날 고모의 반응을 보고 더는 엄마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엄마와 처음 만나고 난 뒤로 저는 전화나 문자는 가끔 했습니다. 아무리 엄마라지만 그간 없던 정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바빠서 엄마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네, 여보세요? 여기 1층 로비 데스크인데 누가 전해달라는 물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려오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더니 데스크 직원이 준 건 커다란 종이 쇼핑백이었습니다. 누가 주고 간 거냐고 했더니 중년 여성이라고만 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쪽지를 보니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해주고 싶다며 도시락을 싸오셨더라고요. 쪽지엔 바쁜데 괜히 불러내면 안 될 것 같다며 도시락만 두고 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다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깟 도시락이 뭐라고 엄마가 직접 만들었다는 그 말에 괜히 또 마음이 약해졌으니 말이죠. 그날 이후로 짧게나마 엄마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는 거의 엄마가 먼저 했고요. 그러다 한 번씩 만나기도 했는데 솔직히 좋았습니다. 엄마가 그건 어떻게 사셨는지 들었기에 역시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고 엄마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해주고 싶다며 기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을 열었던 건 바로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너 낳고 쓰기 시작한 일기장. 노트의 겉부분은 상당히 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두꺼웠는데 집을 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쓰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우를 다시 만난다면 꼭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얼마나 우리 지우를 그리워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집에 와서 엄마의 일기장을 읽는데 엄마의 인생도 정말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했고 너무 예뻐 눈을 뗄 수 없었다며 저에 대해 적은 부분을 읽으면서 엄마의 진심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떨어져 지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늘 저를 생각하고 사셨다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엄마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됐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엄마는 유독 흰머리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미용실에 모시고 가서 염색도 시켜드렸습니다.
옷도 한 벌 사드렸어요. 아우, 싫다니까. 너 크는 동안 옷이 뭐야. 양말 하나 제대로 사서 신겨본 적 없는데 내가 무슨 옷을 받아. 저도 돈 버니까 이제 일해서 번 돈으로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에, 내가 딸 덕분에 이런 호강을 누려보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상견례는 물론 결혼식 날 혼주석엔 고모가 앉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다시 만나 좋았지만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건 어쨌든 고모였으니까요. 알아. 엄마가 그걸 왜 몰라. 그런 상견례는 예정대로 하고 나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셔도 좋으니까 자리만 따로 만들어주면 안 돼? 정말 어떤 집안인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어떤 집에 시집 가는지는 알아야지.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응? 그건 가능하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집에서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니 나랑 다시 연락하게 됐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실 거야. 당연히 친엄마끼리 만나야 하는 거잖아.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저야 엄마니까 상관없는 거지만 남자친구는 또 다르니까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도, 또 상견례를 하고 나서 엄마와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것도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를 직접 만나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네, 괜찮으세요? 아, 그럼 나야 좋지. 우리 지우가 저녁 해준다고 하는데 왜 싫겠어. 그런데 나가서 사 먹지. 뭐하러 힘들게 밥을 한다고. 어머님은 늘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주시잖아요. 내가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인가? 남는 게 시간인데. 암튼 금요일 시간 맞춰서 집으로 갈게. 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그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혼자 사는 걸 아시고는 종종 반찬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집 현관 비번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오시는 건 아니었고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죠. 오셔도 반찬만 딱 주고 가시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싫은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이 되었고 예비 시모는 반찬을 새로 만들었다며 좀 일찍 도착하면 먼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 시간이 얼추 맞으면 남자친구를 만나 같이 갈 생각이었어요. 많이 늦을 것 같아? 많이는 아니고 한 30분 정도? 알았어. 그럼 나 먼저 퇴근한다? 금방 갈게. 그래서 퇴근 후 혼자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걸어가던 중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디야? 나 방금 버스에서 내렸어. 벌써? 퇴근은 했지? 그럼 가고 있는 중이야. 뭐 사갈까? 아니야, 내가 장 봤어. 어머님이 반찬도 가져오셨다고 했고 그냥 와. 그렇게 통화를 하며 걷다 보니 금방 아파트 입구까지 왔는데요. 그때 어떤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니 가로등불에 얼굴이 보였고 그 사람은 바로 엄마였어요. 집 위치는 알려드렸지만 정확히 동호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사는 동 앞에서 위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층은 12층이었거든요. 저를 보러 오셨나 보다 싶어서 바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아니, 지우 그 기집애가 아주 순진에 빠져서는 조금만 잘해주면 홀라당 넘어오더라고. 불 켜져 있는 거 보니 퇴근해서 집에 온 모양인데 애가 회사 집 밖에 모르나 봐. 아이, 글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야. 애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엄마니까 결혼식장 가야겠다고 할 거야. 참,
그 일기장이 대박이었어. 그거 보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던데?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부탁하면 그런 것도 뚝딱 만들어주고 말이야. 이날 저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제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모를 만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은 물론 결혼식장에 엄마 자격으로 와서 축의금도 챙길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와 엄마 노릇한다고 찾아온 것도 다 거짓으로 진짜 속내는 바로 한탕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통화를 마치고 바로 돌아갔는데 저는 뒤쪽에 숨어 있다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야! 주야! 남자친구와 통화 중인 것도 있고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아니 여기서 뭐해? 대답 안 하길래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집에 가보니까 엄마만 있고 넌 오지도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그런데 왜 여기 이러고 앉아있어? 다 어떡하지? 왜 그래? 어? 일단 들어가자. 걸을 수 있겠어? 이날 저는 남자친구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걸 왜 말을 안 했어? 조용히 나만 보고 간다고 했으니까 괜히 말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나도 처음엔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집 앞에서 뭐라고 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찾아왔다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핸드폰 열어봐. 어? 아까 나랑 계속 통화 중이었잖아. 어떤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녹음됐을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 통화 녹음된 걸 다시 들어봤는데 소리가 좀 작긴 했지만 엄마가 말한 그대로 전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남자친구는 물론 예비 시모까지 그 내용을 듣고는 기막혀 했는데요. 엄마가 상견례 할 때 오고 싶다고 했어요. 전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진심인 줄 알고 상견례 끝나면 따로 자리를 만들 생각도 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정말 상견례에 오고 싶다고 그랬어? 네. 어렸을 때 버려놓고 이제와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참나. 꼭 오라고 하거라. 네? 아니 엄마 만나서 뭐라고 하시려고요? 글쎄 엄마 말대로 해. 이날 제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 예비 시모 역시 홧김에 하신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비 시모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시간까지 정해서 그날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 그냥 여기서 연락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좋게 보내주면 언제고 다시 찾아오지 않겠어? 다시는 너한테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 알고 싶어 한다며?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그날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같이 가자고 전화를 했지만 그냥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상견례 하기로 한 날이 좀 더 남은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보게 된 건지. 어렵게 연락이 다 다시 만나게 됐다는 말을 듣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를 들으셨을라나? 지우가 5살 때 집을 나가셨다고. 그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날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했죠. 더 듣기도 싫었고 예비 시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짜증나서 그만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결혼식 때는 하객석에 앉아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아니,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혼주석에 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모가 앉으실 거라고. 그때 나도 경황이 없어서 그냥 그러라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난데 평생 한 번뿐인 딸 결혼식인데 엄마가 하객석에 손님처럼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아니지. 그런데 저 같으면 그 오랜 세월 각자 인생 살아놓고 자식 결혼한다고 찾아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자식을 둘이나 낳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보니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 분명... 무슨 전쟁이 났습니까? 자식을 버릴 정도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직접 겪어보지 않아놓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렵게 다시 만났으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살 겁니다. 그러기로 약속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다 싶어 남자친구에게 전날까지도 계속 얘기했는데 엄마가 얘기 듣고 쪽팔린 거 느끼고 알겠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끝낼 거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엄마니까 자식 앞에서 개망신까진 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날 엄마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지우한테 엄마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지우가 못 받은 사랑 제가 다 주고 살 거니 엄마 노릇하겠다는 말씀은 넣어두시고 결혼식 때 혼주석은 안 됩니다. 결혼식 하는 거 멀리서 지켜보시고 다시는 지우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니,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부모 자식은 천륜입니다. 결국 딸은 엄마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라고요. 이제 와서 지우한테 엄마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이기적이에요? 저도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누군 좋아서 집 나간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고 사는 게 지쳐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나가셨다고요? 너 이 기집애!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날 이렇게 망신 줘야겠어? 이러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양심도 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은 그쪽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서 양심을 운운하세요? 저 어릴 때 같은 동네 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엄마와 다니는 걸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릴 적에 딸을 놓고 집을 나오셨다네요. 그런데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남편이 허구한 날 때리는데 주먹으로도 때리고 손에 잡히는 건 뭐든 들고 때리더랍니다. 어린 딸 때문에 참고 참다 어느 날 맨발로 도망쳐 나왔다는데 그 후로 자식 있는 남자랑 재혼해서 사셨어요. 그런데도 평생 딸을 못 잊는다고 딸 얘기만 나오면 우시는 분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분이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못 잊으면 한번 찾아가서 보시라고 했는데도 딸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몰래 찾아보셨는지는 몰라도 절대 안 만나시고 연락도 안 한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그렇게 자식 버리고 도망쳤는데 이제 와서 딸 앞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자 엄마는 정말 느끼는 게 있으셨는지 고개를 숙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싶어서 어머님도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것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했어요. 엄마, 지우야,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했던 거야.
그냥 내가 널 볼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온전히 엄마 노릇 해주고 싶었던 건데. 이보세요.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이날 결국 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엄마가 그날 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탕 치고 사라질 거라는 그 얘기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이런데도 몸이 아픕니까? 아픈 사람이 자식 결혼에 한탕 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아하니 지금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사는 딸 앞에 나타나 왜 또 상처를 주세요? 아니, 저 목소리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저 정말 아프다고요. 지우야, 엄마 죽을 병 걸렸다니까. 죽기 전에 네 얼굴 보려고 온 거라고. 일어나세요. 병원 가보자고요. 대체 어느 병원입니까? 이거 놓으세요.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영 끊어주는 게 마지막 엄마로서의 도리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가 법 쪽에 있습니다. 조카는 경찰이고요. 지금이라도 여기로 부를 수 있는데 오라고 할까요? 지금 아프지도 않으면서 죽을 병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딸 뒤통수 칠 계획이나 하고 있는 거 그거 사기인 건 아시죠? 네? 눈앞에서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 불러야겠네요. 어머님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고 하자 엄마는 바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굳이 결혼도 하기 전인데 예비 시모가 나서게 했냐고요? 그동안 엄마가 아빠한테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한탕 하겠다는 것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압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지요. 그런데 저런 사람도 엄마라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걸 정확히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저 대신 나서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부끄러워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고개도 못 들 거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이나 하는 모습에 저도 더 큰 실망을 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쪽팔려서라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제 결혼식에서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가시거나 아예 안 보시거나 그럴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말 한동안 엄마에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고 몰래 집 근처에서 나타나는 일도 없었고요. 그러니 이대로 떠났나 보다 생각했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지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고모와 같이 나가기로 한 전부터 약속된 상견례 날이었어요.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고 고모와 저는 애틋한 그런 사이는 아니어도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비 시모 역시 고모에게 깍듯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마치고 난 뒤 집으로 오던 중 엄마를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또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게 됐죠. 지우야, 이제 와? 여긴 왜 또 왔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해? 화난 거야? 아니요. 이제 화도 안 나요. 가세요. 여기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나 아프다고 한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이것 봐. 여기 적힌 거 보라고. 이날 엄마가 저에게 건네준 건 병원 서류였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나 조잡하고 허접해 보였습니다. 병원 가서 받아왔다는데 그냥 프린트한 종이였어요. 거기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자료를 검색해서 이름만 바꾼 건지 검사 받았다는 날짜나 서류 발행일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엄마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나한테 왜 이래? 돈 필요해? 그럼 차라리 돈 달라고 하던가. 왜 내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데? 그때 한 번이면 족하잖아. 나도 엄마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 오죽하면 그 어린 날 버리고 나갔을까. 자식 두고 나간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도 참고 미워도 많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제 다 컸으니 딸한테 효도받고 싶었어? 저기 지우야. 그래. 내가 아프다고 한 거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만큼 네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랬어. 정말 그뿐이야. 이날도 역시나 엄마는 제 앞에서 아쉬운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날은 참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 나 버릴 거야? 태어나게 해줬다고 다 부모 아닙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고 앞으로도 연락 절대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이런 말! 다 개소리예요. 그 힘든 곳에 저 혼자 버려둔 거잖아요? 그냥 엄마 혼자 편해지고 싶어서 도망치고 이제 와서 연락한 거잖아!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고모가 뛰어왔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고모가 그냥 헤어지게 아쉽다며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고모네서 제가 사는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가방을 두고 나왔는지 고모가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오던 중 제가 엄마와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급히 뛰어오신 거죠. 아니 너라니! 그때 분명 다시는 우리 지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엄마가 자식 보고 온 게 대체 뭐가 문젠데? 그런데 알고 보니 고모가 그 당시 저를 보러 왔던 엄마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엄마여서 그랬다고 했지만 제가 알게 되면 또 상처받을까 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짜 이유를 이날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식 보고 싶었으면 진작에 좀 찾아오지 그랬어. 오빠 죽고 친척집에서 지우 데려와 겨우 잘 지내고 있는데 찾아왔던 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거면 데려가려고 했더니 네가 뭐라고 했지? 애 보러 온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오빠 앞으로 보험금 있는 거 알고 왔다고. 그 돈 달라고 온 거였잖아. 자식 보여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말에 내가 그때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고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한테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건 보기 싫었어.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였고.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정말 너도 보러 간 거야. 물론 그때 돈이 필요해서 그랬는데 당연히 너 보러 간 거라고. 간 김에 돈 얘기도 한 거고. 엄마 말 믿지? 이날 고모는 엄마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말했던 아빠의 외도와 폭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빚쟁이한테 쫓겼던 건 맞지만 그래도 아빠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며 어느 정도 해결해 가던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했고 맞고 산 것도 엄마가 아닌 아빠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우리 불쌍한 오빠.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그 고생하다 지우두고 눈은 어떻게 감았겠냐고. 애 앞에 나타날 거였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부터 구했어야지. 널 어떻게 포장해서 말하면 그게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거란 생각은 못했냐? 응? 이날 엄마는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나자 머리채를 잡은 고모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고 아예 사라져버리길 바랬는데 저한테 문자로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시모가 말한 대로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예비시모 가족 중 법률 쪽에 계신 분이 있었고 조카분은 정말 경찰이었거든요. 이미 다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 말대로 해. 여기 알아보니까 접근금지 신청 가능하더라. 어떻게 하는지도 내가 다 물어봐서 여기 적어놨거든. 못하겠으면 내가 해줄게. 네 인생도 소중해. 알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현관 비번까지 마음대로 누르고 집까지 들어오려고 했던 엄마에게 저는 결국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예비시모는
불안하면 사설 경호원까지 붙여주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 지우 너만 괜찮으면 내가 붙여줄게. 괜찮아요. 접근금지 내려지면 앞으로 안 오겠죠. 그렇게 얼마 뒤 정말 접근금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엄마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한동안 예비시댁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옷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또다시 엄마를 마주쳤어요. 지우야,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이제 그만 용서해라. 용서할 때도 됐잖아. 저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서는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닌 본인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죠. 진심으로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나 용서를 빌었다면 모를까 여전히 저를 속이고 엄마는 이기적인 사람일 뿐인데 제가 용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증오하고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닌 저에게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엄마가 계속 용서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빠르게 출동한 경찰에게 잡힌 엄마는 경찰차에 타면서도 계속해서 제 욕을 했습니다. 못된 년이라고요. 야, 어디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 네가 자식이야? 조용히 좀 하세요. 아우, 이거 나요. 제가 엄마예요. 엄마가 자식 보러 왔다가 경찰서에 가야 한다뇨.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엄마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보세요. 같은 죄로 또 경찰서에 잡혀오면 그때 실형 나와요. 아세요? 네? 실형이요? 감옥 간다고요? 그러고 싶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벌금형이 그치긴 했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 또 한 번 접근금지 무시하고 저를 찾아왔다가는 돈도 내야 하고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그날 이후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미운 마음에 계속 연락을 끊고 지냈다면 여전히 미련이 남았겠지만 엄마의 속내와 본 모습까지 다 알고 나니 남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어머님을 만나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문제없이 했고요. 고모와도 그간의 작은 오해를 풀고 더 가까워졌고요. 결혼하면 저는 정말이지 엄마처럼은 안 살 겁니다. 저도 언젠가 엄마가 될 텐데 자식 낳아보면 안다는 그 말을 아직은 모르지만 제가 10달 품고 낳은 아가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들게 산 세월만큼이나 앞으로의 인생은 그저 평온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니 뒤늦게 복이 터진 것만 같습니다. 다정한 어머님을 닮아 저에게 늘 잘해주는 남자친구가 곁에 있어서 든든하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결혼식장에 엄마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제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저에게 엄마는 고모이고 또 든든한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까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듣기론 엄마가 돈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남자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정말 더 나중에 나이 들어 저를 찾아오더라도 받아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경제적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각자 인생 잘 살길 바라는데 저 잘 살 수 있겠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